13번째 노트입니다. 이제 중간까지 3번 더 여러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남은 노트들을 생각하면 노트 13하고 14까지는 이제 좀 강의를 해드리고 싶고, 15는 원래 웬만하면 강의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15는 강의 안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필요하신 분들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3, 14는 충분히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13, 14도 양이 좀 많아서 우선 이 13장의 앞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원래 자료구조 시간에 설명해야 되는 내용인데 제가 이 자바 프로그램 안에 포함된 내용이라 그 앞부분은 스킵하고 뒷부분을 가서 설명드리고 나서 다음 주에 설명하다가 14장까지 설명이 일찍 끝나면 13장 앞부분으로 다시 좀 되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노트는 이제 범용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건데, 범용 프로그래밍 한다는 거는 범용 함수를 만들거나 범용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보통 여러분들이 어떤 응용을 개발하면서 범용 함수나 범용 클래스를 만들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면서 자바가 됐든 또 다른 언어가 됐든 범용 클래스나 범용 함수를 라이벌에서 제공이 되는 그런 함수나 클래스를 사용할 일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범용 함수와 범용 클래스를 정의해야 하지는 않더라도 사용하는 방법은 꼭 알아야 됩니다. 그걸 잘 알아야 이제 그 라이벌에서 제공되는 범용 함수와 범용 클래스를 올바르게 제대로 이해하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거기에 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라이벌에 있는 범용 클래스와 범용 함수를 잘 이해하고 내가 쓸 수 있게 이제 하는 거죠. 범용 함수는 이제 범용 클래스와 범용 함수는 좀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함수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할 수 있는 타입만 인자로 받도록 제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자바의 범용 프로그래밍 제공하는 형식 때문에 더더욱 이 제한하는 게 중요합니다.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범용 함수를 만들고 어떤 타입 인자 갖고 그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그 인자로 그 타입 매개 변수를 다 바꿔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쓰게 돼요. 그러면 문법 검사를 추가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법 검사를 통해서 거기에 쓰일 수 없는 타입이 쓰이게 되면은 문법 검사로 걸러줘요. 근데 자바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해당 기능을 할 수 있는 타입만으로 인자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 제한할 때 이제 사용이 되는 게 자바에서 주로 사용되는 게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함수가 받을 수 있는, 이 함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인자들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범용 함수를 정의할 때는 이제 인터페이스가 매우 중요한데, 범용 함수에서도 이제 우리가 템플릿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점을 가져다 주는데, 첫 번째가 편리성 향상입니다. 그래서 템플릿 쓰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원래 템플릿 없었을 때 범용 프로그램 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타입 변환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 타입 변환을 시스템에서 우리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을 활용하게 되면은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매개 변수 타입에, 그러니까 그 함수를 작성할 때 요거와 요거는 같은 타입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걸 이제 타입 매개 변수로 놓으면은 그 요소들은 다 똑같은 타입이 되는 거죠.
그냥 오브젝트로 했을 때는 얘랑 막 다 다를 수 있는데 타입 매개 변수 쓰면은 타입들을 일치시켜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용 함수를 만들 때도 템플릿을 쓰게 되고 템플릿만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추가적으로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야 되는 게 이제 자바이고요. 범용 클래스는 범용 함수와 조금 다르게 범용 함수는 제한을 해야 되는 거지. 그 함수 인자로 전달할 수 있는 그 타입을 제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범용 클래스는 어떤 클래스를 만드는데 멤버 변수로 다양한 타입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범용 클래스인데 이 범용 클래스는 그렇게 만든 멤버 변수의 타입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타입을 그냥 다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범용 자료 구조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스택이 있다, 리스트가 있다, 뭐 맵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타입만 오도록 제한하는 게 아니라 모든 타입, 우리가 만드는 모든 타입들을 다 그 스택에 저장하고 싶고 큐에 저장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특별히 인터페이스 등을 통해서 제한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템플릿 기능들을 이용해 가지고 범용 함수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편리성과 안전성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템플릿이 이제 자바에 도입된 게 이제 자바 5.0인데 그 이전에는 이제 자바에는 이제 오브젝트라는 타입이 있어서 이 오브젝트를 가지고 주로 범용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범용 함수도 만들고 범용 클래스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브젝트에는 자바에 존재하는 모든 타입을 다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시 타입은 유지를 못하는데 이 원시 타입도 래퍼 클래스로 바꾸면은 또 오브젝트가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로 정의해서 쓰는데 이 오브젝트로 이런 식으로 반환값을 오브젝트로 만들고 아니면 인자를 오브젝트로 만들면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타입 변화를 일일이 해줘야 되는 거고 오브젝트로 주니까 내가 원하는 건 문자열인데 오브젝트 타입을 주니까 내가 그걸 문자열로 쓰려 그러면 다시 오브젝트를 스트링으로 바꿔줘야 될 거고 오브젝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여기에 문자열만 저장하고 싶은데 문자열만 저장하도록 제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템플릿을 쓰게 되면은 스트링 이 t가 이제 타입 매개 변수가 되는 거예요. 범용 프로그래밍 할 때 어떤 특정한 타입을 갖고 프로그램하는 게 아니라 t라고 하는 타입 매개 변수 갖고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요번에는 요 t로 스트링을 쓰겠다. 그러면 스트링을 쓰게끔 제한을 해주죠. 시스템에서. 그러면 아까와 달리 array list string 쓰게 되면은 이제 얘가 반환하는 게 스트링이 될 거고 얘가 받을 수 있는 건 스트링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해주는 게 이제 템플릿의 이점이 되는 거죠. 타입 변환 안 해도 되고 내가 지정된 그 타입 인자 타입만 올 수 있는 거죠. 다른 타입이 오면은 문법 에러가 나니까 그것이 이제 자바 범용 프로그램 할 때 이제 타입 템플릿 활용하는 게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제너릭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 부분은 우선은 스킵하고 여기부터 설명드릴게요. 그 스킵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간이 남으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료구조 시간에 아마 다 배우는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스택 특징, 큐 특징, 뭐 이런 자료구조도 여러분들이 흔하게 쓸 자료구조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시간 되면 다시 하게 되겠고요. 이제 자바에서 범용 클래스, 범용 함수를 이제 템플릿을 이용해서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범용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범용 클래스를 정의할 때 기존과 달리 이제 여기 클래스 이름 뒤에다가 꺽쇠를 하고요. 하고 여기다가 타입 매개 변수를 나열하게 됩니다. 내가 요 범용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어떤 타입 매개 변수로 프로그램해야 할지를 이제 여기다가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표시한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내가 프로그램 할 수 있어요. 직접 어떤 특정 타입을 이용해서 프로그램하는 것이 아니라 t를 이용해서 가상의 타입 t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t를 여 안에서 어디서 쓸 수 있냐면은 멤버 변수 타입으로 쓸 수 있고 메소드의 반환 타입으로 쓸 수 있고 메소드의 그 매개 변수 타입으로 쓸 수 있고 이 프로그램을 이제 이 메소드를 정의하면서 내부적으로 지역 변수를 선언할 때 그 지역 변수의 타입으로 t를 쓸 수가 있습니다. t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t를 내가 그렇게 써가지고 클래스를 정의하게 되는 겁니다. 뭐 여기에 하나만 와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개가 필요하면은 이런 식으로 VU 두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도 변수잖아요. 타입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변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변수의 이름은 가독성이 있게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함수나 함수의 이름이나 변수의 이름들은 보통 길게 의미 있는 이름으로 짓게 되는데 이 타입 매개 변수는 타입 매개 변수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 있는 이름을 지을 게 별로 없어요. 여러 개를 쓰이면은 그때는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도 있을 때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타입 매개 변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렇게 단일 문자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최초에 이제 타입이라는 t에서 많이 갖고 와서 t를 많이 쓰는데 뭐 자바 라이브러리는 t를 별로 안 쓰고 e를 많이 쓰더라고요. 왜 e를 많이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단일 문자를 많이 써요. 특별히 길게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만 쓰고 있는데 이제 이 타입 매개 변수를 이제 하나 써서 여기도 first라는 멤버 변수도 t, second라는 멤버 변수도 t라고 했죠. 그러면 first와 second는 항상 어떻게 돼요? 타입이 같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써서 tt 하게 되면은 그 위치에 있는 뭐 멤버 변수, 매개 변수들은 다 동일한 타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쓴 다음에 first는 v, second는 u라고 쓰게 되면은 두 개의 타입이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두 개의 타입이 다를 수도 있는데 같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타입 인자를 서술할 때, 타입 인자를 지정할 때 pair, string 쓰게 되면은 v와 u는 같아져요. 그래서 두 개 썼다고 늘 두 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두 개를 쓰이는 건 아니고 타입 인자를 어떻게 지정하냐에 따라서 v와 u는 같은 타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나는 쌍을 유지하는데 똑같은 타입의 쌍을 유지하는 거고 만약에 pair vu에서 first는 v, second는 u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타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바의 그 범용 프로그래밍의 특징 때문에 이제 범용 클래스를 정의할 때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타입 매개 변수 t를 쓰고 있는데 t 타입의 객체를 new를 이용해서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안 되는지는 36과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t가 어떤 애가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애가 올지를. 그럼 어떤 애가 올지를 모르면은 그 애들이 어떤 생성자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new를 이용해서 내부적으로 객체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T타입의 배열도 new를 이용해서 타입 범용 클래스 내에서 정의할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C++하고 자바하고 다른 점이에요. C++는 저런 것들이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 C++는 타입 인자를 주면은 그 타입 인자를 다 바꿔가지고 클래스를 새롭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만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문법 검사를 해요. 그리고 잘못됐으면 컴파일러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자바는 타입 인자를 100개 써도 100개 서로 다른 타입 인자를 써서 이 범용 클래스를 쓰더라도 코드는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클래스의 정의를 나타낸 코드는 하나만 써요. 그래서 하나만 쓰게끔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밖에서 이 범용 클래스 같은 거 만들 때는 안에서 생성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생성해서 그 클래스 안으로 전달해주는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대부분 하게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배열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배열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타입 변환 같은 걸 해가지고 쓰게 되는 거죠. 오브젝트 배열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 안에서 또다시 이제 또 다른 타입 다른 범용 템플릿을 이용한 자료 구조를 사용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이렇게 범용 클래스를 정의하고 나서는 실제 사용할 이제 타입을 내가 쓸 때는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타입 인자를 지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타입 매개 변수, 타입 인자. 그래서 이런 함수를 만드는데 이 함수는 범용 함수는 아니에요. 이 함수는 범용 클래스를 이용하는 함수이지 이 함수가 범용 함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함수는 문자열 배열을 받아가지고 민과 맥스 최소와 최대 값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쌍으로 반환해주는 형태죠. 그래서 페어라고 하는 곳에 민과 맥스를 이제 전달해주는 저장해가지고 넘겨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쓸 때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내가 이제 타입 아까 만든 범용 클래스 페어 T를 이제 여기서는 페어 스윙으로 쓰겠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T가 다 스윙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이 클래스를 이해하고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민맥스를 동시에 구하는 함수를 만드는 거는 프로그래밍적 측면에서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 그래요. 민 따로 맥스 따로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인, 왜냐하면은 메소드는 항상 응집성이 높아야 좋다고 하는데 얘는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죠. 민을 찾는 일도 하고 맥스 찾는 일도. 그럴 경우에는 이제 민과 맥스를 이제 따로 만들어 놓는 게 원래는 더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모듈화가 코드의 간결성이나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번에 안전한 패스워드 문제 같은 경우도 잘 짜신 분들 보면은 각 조건마다 함수를 하나씩 만들었어요. 하나씩. 소문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함수, 대문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함수, 그 다음에 뭐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함수, 이렇게 만들어서 이 함수들을 다 콜해서 이 함수들이 모두 참일 때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짰어요. 그래서 그렇게 짜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안 짜고
하나의 포문에서 5가지 컨디션을 체크하고 있어요. 근데 5가지 컨디션을 체크를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서 그 조건을 길이가 100이다. 그러면 소문자가 있는지 몇 번 체크해? 100번을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분들이 짠 거 보면은. 물론 통과돼요. 통과되지만 그거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죠. 한번 소문자를 만나면은 더 이상 소문자가 있는지 검사할 필요는 없죠. 근데 그렇게 짜려 그러면 모듈화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모듈화를 신조처럼 여기면서 모듈화를 잘 해주시면 코드도 깔끔하고 에러 찾기도 좋고요. 왜냐하면 각 모듈들을 따로 테스트할 수 있으면 그 모듈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닐 거예요. 함수가. 그러면 다른 데 로직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 함수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모듈화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범용객체의 생성. 그래서 범용객체를 생성할 때는 이제 여기에다가 타입 인자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처럼 이제 이 변수의 타입을 정의할 때도 여기다 인자 저장해 주고 생성하는 생성자를 호출할 때도 지정해 주는 이 형태인데 이게 번거롭다 보니까 자바 7 이후에는 여기다가는 하고 여기는 생략하는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게끔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는 하는데 여기다까지 똑같은 보통 여기도 스윙 여기도 스윙 써주는 형태로 프로그램 하게 되는데 이제는 앞에는 스윙 써줘야 되지만 둘 다 안 쓰면 안 되겠죠. 둘 다 안 쓰면 뭘 쓰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앞에 해주면 뒤에 거는 안 해줘도 돼요. 그래서 뒤에 거를 이제 생략을 해주게 되겠고요. 보통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얘가 길어지니까 얘를 쓰기 싫고 발을 쓰겠다. 그럼 뒤에 꼭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뒤에다 안 해주면은 얘가 어떤 타입 인자 갖고 범용 클래스 객체를 만드는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 두 개만 좀 알아두시고 요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룰인데 이렇게 많이 쓰고 봤을 때는 꼭 뒤에 거 써준다.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앞에다 쓰는데 뒤에 거 생략하다 보니까 요 자체를 빼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빼먹으면은 얘랑은 완전히 다른 애예요. 그러니까 얘는 범용 클래스가 아닌 애야. 얘는 범용 클래스인 애예요. 그래서 항상 자바는 이런 애와 이런 애가 공존해 있어요. 왜냐하면은 처음 자바 만들 때부터 범용 클래스가 있지 않았어요. 자바 5부터 이제 템플릿 기능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 이전 코드도 계속 돌아가야 돼. 그래서 그 이전에는 어레이 리스트가 다 오브젝트로만 구성되어 있고 템플릿을 쓰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 코드하고도 다 호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클래스를 만들더라도 얘가 빠지는 형태로 또 하나가 만들어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쓰면은 얘랑 쓰는 거랑 전혀 다른 타입이 되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타입 인자로 그런데 이제 자바의 그 특성 때문에 원시 타입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원시 타입.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요소예요. 타입.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수를 저장하는 어레이 리스트를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인트를 쓸 수가 없고 인테저를 쓰는 거죠. 인테저. 근데 이제 인테저를 쓰게 되면은 뭐 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성능에는 영향을 주는 거죠. 성능에는. 왜냐하면 나는 인트를 저장하는데 내가 계속 인트를 전달하면은 내부적으로 뭐가 일어나냐면 그 인트를 객체로 바꾸는 일을 진행해요. 또 그쪽에서는 객체로 던져주면서 내가 인트를 받으니까 객체를 다시 또 정수로 바꾸는 일들이 나 모르게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저런 이유 때문에 또 자바에서는 배열을 많이 씁니다. 배열은 내가 만들 때 원시 타입 배열을 만들어서 그냥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어레이 리스트를 쓰려고 그러면은 정수 타입의 어레이 리스트가 되는 게 아니라 래퍼 클래스의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능적인 것들을 생각할 때는 이제 배열을 많이 써요. 배열을 또 쓰면은 이점은 배열은 이제 색인 연산자 갖고 프로그램 할 수 있는데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험 제기를 하게 되는데 그 시험 문제에서도 그것도 또 안전한 패스워드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문자열로 받아가 처리할 거잖아요. 그러면 각 문자들을 검사해 봐야 되는데 캐릭터 앳을 이용해서 검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안에 if문이 4개가 있고 그거를 또 검사하는 조건이 2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 앳을 한 번 반복할 때마다 8번씩 호출하고 있더라고요. 8번씩. 그러면 성능이 어떻게 되겠어? 매우 안 좋겠죠. 그래서 문자열인데 문자열에 있는 개별 요소를 내가 하나씩 검사를 해야 돼. 그러면 그거 캐릭터 앳 갖고 접근하지 마시고 뭘로 해요? 배열로 바꾼 다음에 캐릭터 to 캐릭터 어레이로 바꿔서 색인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때. 그럼 8번 색인을 접근하더라도 주소로 바로 가능하니까 함수를 8번 호출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죠. 그 함수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그 캐릭터 앳 함수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뭐가 들어 있어요? 캐릭터 앳하고 인트 색인을 줄 거 아니야. 그럼 그 캐릭터 앳 함수에는 뭐가 들어 있냐면은 색인을 검사하는 if문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8번을 캐릭터 앳 함수를 호출하고 그 함수 안에서 if문이 색인 검사하는 if문이 8번 또 호출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낭비야. 뭐 그것 때문에 시간 초과되지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시간 초과 얘기하면은 2번에서 시간 초과 난 사람 많은데 플러스 쓰시면 안 돼요. 문자열은 플러스로 결합하면 안 됩니다. 시간 무지 걸리고요. 그리고 플러스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이제 스트링 버퍼로 바꿨어요. 그건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어떤 걸로 구현했냐면 delete character at로 구현을 했어요. delete character at. 그러면 delete character at이 비용이 어느 정도 될지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료구조 배웠으면 다 이해되는 거잖아요. 배열로 만들어져 있는데 중간에 하나 삭제해야 돼. 그럼 어떤 비용 들어? 다 뒤에 거 하나씩 땡길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짰냐면은 delete character at I, delete character at I 2번 불렀어요. 그 인접한 거 2개를 지우려고. 그럼 다 땡기고 또 다 땡기고 그러면은 거기서 시간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도 배우고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이 시간 복잡도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쓰는 연산의 시간 복잡도가 ON인지 O1인지. 그 delete character at은 ON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ON인 거를 2번 부르고 반복적으로 계속 부르고 있으면은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구나. 그러면 어디서 내가 시간을 절약해야 되겠다는 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안 되는 거예요. 그 학생은. 그래서 아쉽죠. 좀만 더 생각하면은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시 타입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저렇기 때문에 이제 원시 타입 그러니까 이런 애에 대해서 이제 인테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바에서는 배열을 많이 쓴다. 근데 원시 타입은 안 되지만 이건 돼요. 이건 돼요. 왜냐하면 자바에서는 원시 타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예요? 객체예요.
그러니까 원시 타입 배열도 객체예요. 그래서 원시 타입 배열도 여기다 쓸 수는 있어요. 이렇게 쓸 일은 별로 없는데 이거는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바에서 원시 타입 배열도 객체예요. 열거형도 객체고 다 그거예요. 그래서 범용 클래스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문법 설명드렸고, 범용 함수, 범용 메소드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범용 함수는 이제 그 함수 자체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거지, 메소드를 범용 메소드로 만드는, 그러니까 객체 메소드를 범용 메소드 만드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태틱 메소드들을 범용 함수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범용 함수를 만들 때에는 이제 얘도 타입 매개 변수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타입 매개 변수의 위치가 어디에 오냐면, 이 타입 매개 변수는 어디에 쓸 수 있냐면은 반환 타입, 매개 변수 타입, 지역 변수 타입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최소 얘보다는 전에 와야 돼. 전에 오는데 어디다 오냐면 수식어 다음에 반환 타입 앞에 여기다가 그 타입 매개 변수를 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위치에 나열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필요한 데다가 쓰시면 돼요. 그리고 쓸 때에는 이제 얘가 스태틱 메소드니까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호출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클래스 이름하고 메소드 호출하는데 요 앞에 그 타입 인자를 쓰게 되어 있어요. 타입 인자를. 근데 이렇게 이 문법이 되게 어색하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써요. 아예 생략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범용 클래스는 이제 생략을 안 하고 다 쓰고, 범용 함수는 주로 생략을 해서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생략할 때도 아까 범용 클래스처럼 이제 요렇게 생략을 했는데 얘 없애면은 전혀 다른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범용 함수에서는 범용 함수를 부를 때는 그런 거 없이 아예 여기에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생략할 때는 이 꺽쇠도 없이 그냥 써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범용 함수는 타입 매개 변수가 최소 반환 타입으로도 쓸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매개 변수에는 꼭 써요. 그래서 매개 변수에 뭘 전달했냐를 가지고 얘를 유추하게 됩니다. 타입 인자를 유추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본적으로 범용 클래스, 범용 함수를 이제 정의하는 방법, 문법을 설명드렸는데, 처음에 제가 설명드릴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범용 함수는 그 모든 애들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함수를 쓸 수 있는 애들만 받을 수 있게 제한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 그 제한을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주로 인터페이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범용 함수를 생각해 봅시다. 얘는 배열을 받아서 이 배열에서 민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가장 최소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이제 뭘 쓰고 있냐면 compare to를 이제 사용하고 있겠죠. 근데 이 t가 compare to를 갖고 있는 엔진은 모르죠. 그럼 이렇게 프로그램하면 이거 에러 나요. 왜냐하면 이 t가 이제 compare to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t를 이제 제한을 해야 돼요. 이 t를. 이 타입 매개 변수를 어떤 애로 제한하고 싶으냐면은 compare to를 가진 애. 그럼 compare to를 가진 애는
comparable interface를 구현하고 있는 애로 제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한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타입 매개 변수를 정의할 때 내가 쓰려는 타입 매개 변수는 어떻게 제한하고 싶다라는 걸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있을 때 extens를 씁니다. extens를 쓰고요. 뒤에다가 이제 보통은 여기에 클래스가 올 수도 있는데 주로 인터페이스를 많이 쓸 거예요. 인터페이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특정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애들만 이 함수를 쓸 수 있게 제한하려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extens라는 키워드 쓰고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뒤에 나오겠지만 내가 여러 개를 하고 싶어. 특정한 인터페이스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를 구현하고 있는 애들로만 제한하고 싶어요.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컴마로 이렇게 뭔가 나열할 텐데 컴마를 쓰지 않고 여기에는 and를 씁니다. and 기호. 이것도 되게 특이하죠. 근데 왜 and 기호를 쓸까? T extends, comparable T, and colonable. 그래서 내가 쓰려는 타입 매개 변수, 타입 인자는 뭐만 올 수 있냐면은 클로너블 구현하고 있고 컴페러블도 구현하고 둘 다를 구현하고 있는 애들만 타입 인자로 쓸 수가 있습니다. 타입 인자로. 왜 and가 됐냐? 여기다가 쓰는 거잖아요. 네, 여기다가 원래는 t 이렇게 쓰잖아요. 여러 개 쓸 때는 u, v를 써요. 그렇죠? 근데 t extends a, b 이렇게 되면 이렇게 따로 가지고 요 콤마는 원래는 이 안에서 뭘 쓰는 거야? 타입 매개 변수를 구분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타입 매개 변수를 구분할 때 이미 쉼표라는 기호를 쓰고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개를 나열하는 건데 그 나열할 때 또 쉼표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입 매개 변수 제한할 때 왜 갑자기 and라는 기호를 갖고 와서 쓰지? 쉼표를 쓰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그런데 쉼표를 쓸 수 없는 거예요. 쉼표는 원래부터 이제 타입 매개 변수를 구분하기 썼는 거지 얘 제한하는 목록을 하기 위해서 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쉼표를 못 쓰니까 뭐 쓰려고 하면 이거를 해석하는 그 컴파일러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면 되는데 그건 또 귀찮고 그러니까 이제 쉼표를 빼고 얘를 쓴 겁니다. 갑자기 연산자 같은 게 나와가지고 조금 어색할 텐데 이제 쉼표 쓰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얘도 인터페이스고 얘도 인터페이스죠. 그렇죠? 컴페러블도 인터페이스고 클로너블도 인터페이스예요. 그럼 인터페이스면은 순서는 상관없어요. 앞에다가 클로너 쓰고 뒤에다가 컴페러블 써도 차이는 없어요.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모두 구현한 애가 이제로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인터페이스 말고 클래스로도 제한할 수가 있어요. 클래스를 제한할 수 있는데 클래스로 제한할 경우에는 맨 앞에 와야 돼요. 클래스 제한을 같이 포함하고 싶어요. 그러면 부모가 아니면 조상이 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A를 맨 앞에 써야 돼요. 맨 앞에. 근데 맨 앞에 클래스 쓸 리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 라이브러리를 보면 이렇게 된 애들 많이 봐요. 오브젝트로 처음에 제한하는 애. 근데 여러분 생각하면 이거 웃긴 거 아니에요? extends 오브젝트예요? 그럼 의미가 뭐예요? 오브젝트
조상이 오브젝트인 애로 제한한다는 거잖아요. 조상이 오브젝트가 아닌 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되게 특이한 거예요. 왜 오브젝트를 여기다 쓸까? 이거 이제 뒤에가 설명드리는데 의미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이 제한을 t extends 오브젝트 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모든 애들이 다 오브젝트를 어떻게든 extend 하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데 왜 그러면 오브젝트를 쓰냐? 이제 그거는 또 뒤에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또 복잡해요. 이 부분이. 그냥 T 쓰면 좋겠는데 T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슈퍼 T 뭐 복잡해져요. 이제 얘를 뒤에 가서 배우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뭘 어디 가서 좀 살펴봐야 되냐면 라이브러리 가가지고 내가 주로 쓰는 범용 클래스가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어떻게 생겨먹은지 보고 왜 그렇게 생겨먹은지를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릴 텐데 어쨌든 요 슈퍼티는 생각하지 말고 우선은 이제 얘는 뭐다? 얘는 이제 컴퓨터를 갖고 있는 애로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한의 목적을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있다. 얘기가 길어질 것 같네. 우선 여기서 잠깐 쉬겠습니다.